네, 이어서 요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요통은요, 제가 여기에 이제 깐촐하게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 후만증, 척추 전만증처럼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꼬여 있거나 몸이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등이 굽거나, 그죠? 임산부처럼 배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게 이제 그 척추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이제 요통이죠. 그리고 이거 이제 척추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가 이렇게 참치캔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찢어진다든지 해서 뒤쪽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뼈가 또 이렇게 길어 나와서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눌러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도 이제 요통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장애의 비정상적인 망곡으로 봤을 때는 척추 측만증, 후만증, 전만증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영어로도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은 카이포시스, 그다음에 척추 전만증은 로도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추 측만증은 여러분들 청소년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데 자세가 이렇게 불량하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검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외관상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심한 경우 아니고는 그냥 운동 치료하고 그다음에 보조기를 끼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데 나중에 결국은 뭐 심한 경우는 수술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로도시스, 그죠? 로도시스 이렇게 척추가 앞쪽으로 휘는 거, 그다음에 카이포시스 이렇게 뒤쪽으로 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스콜리오시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휘는 거. 이거를 이제 그림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척추 측만증은 이제 스콜리오시스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의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앙축이 여기라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흉부 망고 요게 보통 보면 경부, 경흉부, 흉부, 흉요부, 요부, 요충부 6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흉부의 우측 망곡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자도 지금 흉부의 우측 이쪽 오른쪽이죠. 이쪽이 왼쪽이고 그죠? 우측 망곡이죠 지금. 그래서 흉부의 우측 망곡이 이제 대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여기가 10세에서 골격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장이 빠른 요 시기에 생기기 시작해서 골격이 멈출 때까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도를 보실 텐데 각도를 보실 텐데요. 각도는 여기 이렇게 코업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각도를 보고 요 각도를 보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11도 이상 예, 11도 이상인 경우가 약 2% 정도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각도가요. 각도가 커질수록 여기가 망곡이 되게 심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각도가 여기가 서 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좁아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결수록 요 각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도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폐활량이 줄어들고 100도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코풀모네일이 생길 수 있다. 코풀모네일은 뭐예요? 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폐순환을 하잖아요. 그쵸? 폐순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심장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또 심장으로 또 피를 보내줘야 되는. 예, 그래서 이게 폐순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폐순환으로 인한 문제로 허트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커풀모네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0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환자들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이런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시로 이렇게 봅시다. 이 환자를. 투시로 봤을 때 이 환자 지금 폐가 우리가 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 환자 폐는 이쪽은 완전 좀 찌그러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정도의 캐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찌그러들어 갖고. 그러면 이 환자는 지금 정상 폐하고 폐활량 자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환자는 수술을 했을 때 아무래도 폐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고위험 수술군으로 이 환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폐 케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기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이제 뭐 기침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야 이게 폐활량계, 강화 폐활량계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나 이 환자는 더 신경 써서 쪽으로 해서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무기폐로 인한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대부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특발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선천성 신경 및 근육의 병변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관절염, 대사성 질환, 종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의 이제 진단 방법은요, 이제 코업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업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각도를 그어서 여기 각도를 측정하는 게 이제 코업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자세 이상.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엎드려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를 대고 여기에서 이제 좀 구부러져 있는 각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도 이상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10도 이상이 되면 이제 어디로 보냈어요? 정형외과나 이런 데로서 이제 컨설트를 여러분 성장기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검사를 해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세 이상, 그 다음에 아담스 테스트로 해서 이게 이제 아담스 테스트, 굴곡을 해서 이렇게 재는 거. 그 다음에 단순 엑스레이 검사는요,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도를 매번 재는 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엑스레이를 좀 보고 그걸로 정기적인 촬영을 해서 이제 팔로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서 측면의 원인, 그 다음에 정도와 위치, 유연성, 성장의 정도와 자녀 성장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성장판들이 보여요. 여기 척추에선 사실은 좀 잘 안 보이고요.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정상 같은 경우는 연골이 이렇게 바짝 날 붙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떠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성장이 다 끝나면 연골이 이렇게 치밀골로 이제 바뀌면서 들러붙게 돼서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자녀 성장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검사는 코업 방법과 아담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자세 이상 검사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엑스선 검사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옷이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어깨나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한쪽 다리 바지 가랭이를 한쪽만 이렇게 닳게 되는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신발도 한쪽만 닳게 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이렇게 봤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한쪽이 좀 심하게 닳는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쪽으로 문제가 내 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휘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50분 정도 지나면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들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알람 같은 시간, 알람 시계를 맞춰 놓거나 아니면 수업이 50분 단위로 이렇게 끝마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이 척추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다. 꼭 이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 여러분들 많이 끼시죠? 그러면 거기에 몸을 움직이세요. 움직이실 시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기가 눌려요. 그래서 아까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폐가 눌려 있지만 폐뿐만 아니고도 이 복부의 장기도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죠?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끔 통증이나 이제 피로를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곡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폐기능 장애와 소화기 장애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미한 만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요. 스트레칭이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발레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혹시? 그런 분들 허리 쭉 이렇게 펴져 있죠. 예, 발레 하시는 분들 중에 척추측만증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육이 강화되고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자, 중증도 만곡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교정하고 이제 유지를 이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자, 20도 이하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운동 치료 하고요. 20에서 4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기를 이제 착용을 하는데 보조기 이름은 이제 밀워키나 유척추 보조기, 흉요, 추천추 보조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밀워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밀워키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예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톨소 해서 어, 흉요 천추 보조기에서 톨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구부러지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조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잘 착용을 잘 해야지만 효과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조기 같은 것들 이렇게 차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수술을 이제 40도 이상 넘어가게 됐다. 면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가능한 한 10세 이후에 이제 교정 이제 그 10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좀 멈추는 이렇게 그런 시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정된 부위에는 더 이상 성장이 하지 않으면서 이제 움직임에도 제한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척추 측만증이 심하니까 여기 이제 철기를 보세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쵸? 여기를 이렇게 해서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쪼아줘요. 여기를 이렇게 쪼아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부러져 있던 게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에도 꼭 이렇게 제한이 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진 않지만 여기가 성장기에 한 40에서 50도 이상의 이제 만곡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기 치료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만곡이 40도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성장이 끝난 10대에서 50도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게 이제 척추 유압술인데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척추 유압술은 이렇게 이제 아예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창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결핵이나 이런 것들 뼈가 더 녹아내렸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요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갖고 아예 얘를 하나의 척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척추 유압술입니다. 대부분 후방 접근하겠죠. 예, 그래서 또 뭐 위험하지만 일단 전방 접근해서 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척추가 뒤에 있기 때문에 후방 접근해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뒤쪽, 등 쪽으로 후방 접근해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 전만증은요, 이제 척추 측만증 끝내고, 이제 척추 전만증은 대부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여성 건강 간호학 할 때 좀 많이 배우셨을 텐데, 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밀면서 이 척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아기 가지면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로도시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추간판 후방의 압력이 커지면서 여기에 전방의 섬유륜, 점종인대는 신장이 되고 후종인대나 극상인대, 극간인대, 황색인대 등이 이제 단축이 되면서 앞쪽은 늘어나는데 뒤쪽은 줄어들고 눌리고 이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임신으로 인해서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 하이힐을 즐겨 신는 사람, 오래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생기는 게 전만증이다. 그래서 요통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날씬한데 이렇게 배가 좀 나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전만증을 좀 의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만증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보존적 요법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요. 여기가 그 복직근이, 이제 날씬한 사람들이 복근이 좀 약하면서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근 강화 훈련을 좀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 보조기, 이런 것들. 이제 여기가 흉부가 아니고 이제 로도시스가 이렇게 허리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윌리엄 보조기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운동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의 이제 근육 운동들이니까 뭐 윗몸 일으키기, 뭐 허리 굽히기, 엎드려서 한 다리 뻗치기, 쪼그려 앉고 일어나기, 뭐 기타 등등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좀 함으로써 이런 전만증을 좀 교정하는데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 이것도 예방은 복근을 강하게 하고 등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아기 낳으실 분들이고 하니까 근육 강화를 좀 많이 시키셔야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좀 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척추 후만증, 카이포시스다. 이제 보시면 여기가 뒤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밭에서 일 많이 하신 할머니들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계시는 거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으셨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정상만곡이 소실되면서 흉부의 후만곡이 증가되고 후만곡 뒤쪽으로 이렇게 후만곡이 증가되거나 경부와 요부의 후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청소년기, 노년기, 선천성, 종양 결핵성 그러면 외상, 광범위한 후궁판 절제술 후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핵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막 이완이 되지 않아서 조금 좀 좀 그래도 좀 결핵 관리를 워낙 이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로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결핵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척추에 침범을 하게 되면 척추가 녹아내리면서 이제 변형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니 쓰면 안 되겠다. 예, 소위 말하는 약간 이것도 비속어 같은 느낌의 어떤 진단명이죠. 곱추, 그치? 그런데 그런 말 이제 쓰면 안 돼요. 이건 척추 후만증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일단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핵성 후만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줄면서 요즘은 이제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다 해서 그 척추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골다공증을 해서 척추가 이제 내려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척추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척추가 부러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인성 척추우만증이 요즘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천성 척추우만증은 태생기 발생 원인에 따라서 추체의 이제 척추체의 형성 부전이라든지 분절 부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성장이 되는 동안 악화되면서 하반신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보조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선천성 척추우만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청소년기는 아까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불량한 자세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개를 계속 앞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면 거북목처럼 이렇게 등이 굽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그 보면 저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그 자세가 이렇게 똑바르지가 않아.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청소년기 척추 후만증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걸 좀 예방을 하시려면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벽에서 기대가지고 뒤통수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척추를 계속 펴주는, 그리고 계속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여기 등을 뒤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운동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척추 후만 이렇게 그런 성장이 왕성해지면서 척추 후만과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후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 경우 운동, 중증인 경우는 밀워키나 흉뇨, 천추 보조기를 이제 적용하실 수 있고 보조기 적용해도 진행을 하거나 심한 동통,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70도 이상의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인성 척추우만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초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추간판의 변화, 등 근육의 근력 약화, 폐경기 이후의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고요. 척추 전체에 나타날 수 있고 흉추가 일단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과 이제 피로감. 그래서 할머니들 왜 아이고 등 아파라, 아이고 등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거 허리야 계속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척추에 계속 문제가 와서 그런 경우에요. 자세를 바로잡도록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복부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다. 골다공증 치료 필요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비타민 D, 칼슘 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골다공증을 골의 밀도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서 좀 이거를 좀 보강을 해주시면서 치료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강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척추우만증 나중에 이제 허리 그 협착증도 그렇고 다 이렇게 허리는요 걷는 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걷는 거, 걷기, 예.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뛰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척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말타기 뭐 이런 거, 승마 이런 것들은 좀 아니에요. 자, 근데 뭐 이게 척추 건강에는요 수영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은 좀 많이 되세요. 그래서 무릎에 좀 많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걷기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영 이런 걸 해도 이제 척추 건강에는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이게 체중 부하 운동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기. 그 WHO에서는 하루에 8,000보 걷기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10,000보 걷기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꼭 걷기는 건강을 위해서 꼭 걸으셔야 되고 걷기는 밥 먹고 나서 걷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20분 이내에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이제 밥 먹고 우리가 이렇게 슥 눕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고요. 일어나서 설거지를 바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설거지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요. 하면 혈당 수치도 떨어뜨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비만을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밥 먹고 눕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 밥 먹고 한 30분 걷고 또 저녁 먹고 30분 걷고 아침 먹고 30분 걷고 이렇게 1시간 반 걸으면 10,000보 걸을 수 있어요. 네. 한꺼번에 10,000보 다 걷잖아요.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쪼개서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혈당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 성인병 예방도 되면서 되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밥 먹으면 친구들이랑 앉아서 떠들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담소를 나누시면 확실히 도움 많이 되시니까 밥 먹고 절대 엎드려서 누워 자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척추 건강에는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척추 후만증의 이제 척추 결핵성,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결핵성은 척추 추체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세요. 완전 들러붙었죠. 예,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다 들러붙었고, 이건 근골격계 할 때도 한번 배우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결국은 유합수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얘랑 이렇게 묶어서요. 이렇게 하나의 뼈로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나머지 내용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갈 텐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25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으세요.